동부전선 DMZ의 접경지 강원도 고성. (6.25) 전쟁으로 인해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지역이다. 한반도 분단 현실의 축소판이자 분단의 아픔을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곳. 이 어려운 한계들도 없고 그냥 자유자재로 조업할 수 있는 날이 올 날을 기대합니다. 그 어느 곳보다 통일의 염원이 가득한 남북 교류의 1번지 강원도 고성을 탐방해 본다.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고성의 대표 호수 송지호. 주말을 맞아 이곳의 숨은 비경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고성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여름휴가 때 한 번, 요거 행사 때 한 2번 왔거든요. 참 좋은 곳이다. 공기도 맑고 사람도 인심도 좋은 것 같고. 이 지역이 최전방 지역이고 평화누리 염원 겸 해파랑길 군민 걷기 대회 행사입니다. 남북 교착 상태에서 끊어진 금강산 강공을 염원하고 평화로운 남북 화해의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성 군민 스스로 해파랑길 걷기 대회를 함으로써 통일 염원을 담고 걷는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사의 출발점은 왕곡마을. 5개의 봉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분지 형태의 마을이다. 때문에 6.25 전쟁에 참화해도 온전하게 제 모습을 지켰다.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포를 쏴야 되는데 아군이 이 땅을 찾기 위해서 바다에서 함포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포 폭탄이 이 마을에 3발이 떨어졌는데 전부 내관이 꺾여갖고 폭탄이 터지질 않았어요. 사실 기적 같은 일이죠. 왕곡마을을 시작으로 송지호 둘레길 등 총 6.5km를 걷는 여정.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고성 군민을 비롯해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둘레길도 좋고요. 음식도 맛있고. 그래서 부천서 한 년마다 와요. 갈 때도 있고 조용하고 산도 있고 좋습니다. 동해안의 청정한 석호로 정평이 나 있는 송지호. 그림 같은 자연 경관이 인상적인 곳이다. 특히 호수와 갈대가 어우러진 모습은 지나가는 이의 시선을 붙들 정도. 이곳을 지나다 보면 많은 상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고성에 오면 첫째 사람들이 너무 인심이 좋고 그다음에 이북이 가깝다라는 게 또 마음이 아서 닿고 호수가 좋고 통일이 빨리 돼서 북한에 있는 식구들도 같이 우리랑 같이 이렇게 둘레길을 걸으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죠. 여기 오게 되면 오면 더. 북한을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고성 땅에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뿐이다. 여름에 오고 뭐 이런데 하고 틀리게 지금은 왜 이렇게 평온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떠 있는 기분이 아니고 추수가 끝나서 그런가 좀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고성이 반으로 갈라져 있다면서요. 북한하고. 그러니까 그게 뚫리면 같이 이렇게 걸으면 좋죠. 이런 때. 장소는
지난 10월 금강산에서 개최됐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출입문 역할을 했던 고성. 한땐 금강산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땅조차도 남북으로 갈라져 분단의 상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이곳. 눈앞에서 북녘 땅을 마주하며 DMZ의 여러 접경지 중 가장 뼈아프게 분단 현실을 체감하게 된다. 특별한 행사가 마련된 한 전시장. 통일을 염원하는 사진전이 한창 펼쳐지고 있다. 이 작품들을 완성시킨 주인공은 남동환 사진작가. 입국 시간이 예를 들어서 5시보다 그러면 5시 정확히 되면 사이렌 울려줍니다. 신호를 보내줘요. 출발하라. 그러면 이 어선이 동시에 그 모터보트 경유는 저리 가라 식으로 달려갑니다. 왜? 좋은 자리 먼저 가기 위해서.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의 좋은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시관을 가득 메우고 있다. 우리 분단군에 있는 저는 그래도 이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제 통일 후에는 다 없어지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 저도어장은 또 우리가 DMZ 하면 육지만 DMZ가 아니라 이 NNL상 바다의 DMZ에서 그 통일을 염원하고 그 열심히 이 조업 활동해서 살아가는 우리 대진항 어민들을 이 사진 촬영하게 됐습니다. 남동환 사진작가가 그간 담아온 작품들은 DMZ 일대의 그림 같은 풍광들. 분단군인 고성 탐방길을 그와 함께 동행하기로 했다. 일단 사진 셔터를 누르면 재미잖아요. 이렇게 일단 아주 행복합니다. 셔터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렇게 타고 아주 맛있죠. 그와 함께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해 최북단 항구 대진항. 동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이 드넓게 펼쳐진 곳이다. 선장님, 이영춘 선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왜 배 안 나가셨어요? 오늘 뭐 도리도 심하고 날씨도 안 좋고. 그러셨구나. 애로사항은 많죠. 뭐 저쪽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선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가려고 그러고 우리 또 관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곳은 남동환 작가가 평소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추운 날씨 속에서도 조업을 준비하는 뱃사람들의 열기로 항구는 뜨겁다. 이 삶의 현장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남동환 작가의 손놀림이 분주해진다. 이제 비세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사진은.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그물이 바짝바짝하게 보이잖아요. 예. 과거 명태의 최대 산지로 유명했던 이곳. 지금도 여전히 700여 척의 어선이 드나드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항구다. 그 80년대 그 말 88 올림픽 할 때도 여기는 그냥 모래불이었어요. 저쪽에만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도 시설을 배가 접안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북단 항구 전진기지죠. 통일의 전진기지. 예, 통일되면 바로 이제 여기서 원산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최북단 항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의 길잡이가 돼주는 대진등대는 항구의 상징적인 시설. 1973년 최초 점등해 인근의 어선들이 월북하지 않도록 저진도 등대와 거진 등대를 무선으로 원격 운영하고 있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근사한 경관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림 같은 동해 바다의 모습이 한눈에 바라다 보인다. 아마 우리나라 최고 아름다운 항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언제 와도 늘 다른 모습의 대진항 앞바다. 남동환 작가의 손놀림이 또 한 번 분주해진다. 저 아름다운 바다의 수평선 너머로는 북녘의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저도 어장이 있다. 저도 어장은 북방 한계선과 1km 떨어진 동해안의 최북단 어장. 북한의 해양 생태계를 추정할 수 있는 지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역이다. 때문에 4월에서 11월까지 고성군 선적의 어선에 한해 한시적으로 조업이 허용되고 있다. 잡았다. 이야. 이야. 저도장 개방하는 날은 38도 33분을 더 올라가서 조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어민들도 그 고향을 지척에 두고 조업하는 게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이렇게 저런 식으로 그 고향에 통일을 염원하면서 조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빨리 이제 통일이 되었으면은 이 어로 한계선도 없고 그냥 자유자재로 그 조업할 수 있는 날이 올 날을 기대합니다. 겨울에도 유난히 분주한 항구. (30년의) 베테랑 어부 정구연 씨도 조업 준비가 한창이다. 문어 잡으려고 내일 나가서 문어 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돼지 비계를 좀 많이 썼는데 가격도 그렇고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반짝거리니까 이제 먹인 줄 알고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낚아채는 거죠. 무엇보다 어부들의 속을 태우는 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상황. 날이 나쁘고 출항이 안 되니까. 이러면 파도만 조금 있어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20일 잡으면 돼요. 20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정구연 씨는 이곳 고성에서 나고 지금껏 살아왔다. 아버지의 고향인 이북이 가까워 고성 동해바다를 평생의 일터로 삼았던 것. 바다에 나오면 늘 고향을 그리던 아버지 생각이 절로 난다. 개성하면 인삼밭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좀 건강하셨어요. 그 지나가다가도 그 인삼 뿌리를 여기다 쓱 나가서 잡수시고 그랬었던 그런 얘기. 집에서 채복에 엄마가 이제 밥을 해주는 가마솥에다가 해주는 거 그거 한 그릇 딱 먹고 나온 게 그걸로 끝이었어요. 아버지로서는. 사실 고성엔 정구연 씨 같은 실향민 2세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고성군 자체가 남북으로 분단된 아픔을 지닌 땅이기 때문. 실향민 역사사료관에는 눈앞의 고향 땅을 먼 발치에서 바라봐야 하는 실향민들의 아픔이 녹아져 있다. 올 봄에 개관한 전시관 안에는
북고성 5개 읍면 상세도와 전쟁 전후의 생활 모습, 실향민 2세대로부터 받은 부모들이 남긴 유품이나 소장품들이 전시돼 있다. 아유 반갑습니다. 회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주신 곳에 건강하셨죠?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에 두고 온 고향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실래요? 이것을 보면은 참 감회가 깊습니다. 고향에서 한두 점씩 6.25 사면에 가져와가지고 참 찾기 어려웠는데도 이렇게 실향민 회원 여러분들께서 한 점, 두 점 갖고 이렇게 진전을 했습니다. 실향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전후 세대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알리는 취지로 마련된 실향민 역사 사료관. 전시물 하나하나에서 그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분들이 아마 이제 이 미수복 고성 군민의 미수복 고성 군수들 역대 군수요? 미수복 고성 군수. 북고성에 있는 고성군에 여기서 미수복 고성 군수를 임명하고 미수복 고성 읍면장을 임명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 군수도 있고 그다음에 면장도 있고 거기 이제 읍장도 있습니다. 미수복 고성 군민에. 38선으로 북쪽에 편입됐다 6.25 전쟁 이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던 고성군의 반쪽 땅. 미수복 고성의 실향민들은 고향 땅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한테 고성군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고향 땅은 어떻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게 좀 지금 이따금씩 와가지고 학생인데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은 또 북고성 거주하고 계시다가 내려오셨으니까 상당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게 바람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벌써 한 50년 된 남북 관계가 하루속히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고향 땅을 밟는 게 우리 회원님들의 소원입니다. 이들에게 통일은 그저 먼 미래의 꿈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다. 분단의 아픔이 서린 비운의 땅이지만 대신 자연만은 그대로 보존돼 아름다운 비경을 길러냈다. 동해안 최대의 석호로 불리는 화진포에는 이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은 별장이 건설됐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광복 후 김일성 일가가 자주 찾았다는 별장, 화진포의 성이다. 이 화진포 성은 1937년도에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원산에 외국인 휴양촌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일본인들이 원산의 휴양촌을 화진포로 이주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분들이 여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 화진포 성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벽난로라든가 이곳엔 김일성 가족이 사용했던 각종 유품이 모형물로 전시된 것은 물론 6.25 전쟁과 북한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전쟁 중 크게 훼손됐던 공간은 1964년 재건축돼 안보전시관으로 꾸며진 것이다. 화진포를 다녀간 사람들에게 이곳은 반드시 거쳐야 할 명소가 됐다.
그런 이제 분단의 현장의 어떤 그런 또 살벌함이랄까요? 그게 느껴지죠. 오면은 항상 이제 일단 뭐 군사 시설이 많고 군인들이 많고 또 무장한 군인들 보게 되면 여기가 사실 좀 이제 아주 냉랭한 분위기 감도는 그런 곳이라는 느낌은 좀 오고. 전에가 이 지역이 우리 지역이 우리나라가 아니었었다는 걸 좀 그것만 알고 왔었고요. 그 국민들이 지금 많이 그런 안보 의식이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와서 우리가 정말 38선을 주고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국가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인데 그런 걸 인식을 못하고 아직 살아가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눈앞에 두고 못 만나는 그런 심정을 절실하게는 못 느껴봤어요. 울면 같이 울어주고 그냥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이산가족들이 만나서 울면 같이 울어주고 화면 보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화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지 않아도 그런가 이런 마음이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잘 왔다. 김일성 별장에서 3km 떨어진 거리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머물던 별장이 있다. 내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기거하던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는데 단출한 가구와 소박한 물건들로 채워진 공간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 화진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이승만 별장은 화진포의 세 별장 중 가장 경치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런 걸 잘 못 느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접하는 곳이니까 잘 못 느꼈는데 지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걸 지금 이제 전 국민이 좀 많이 찾아주시고 역사 안보 그냥 방공 교육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일을 염원하는 이 실향민들이 많은 이 고성에 애환이 담긴 곳입니다. 이렇게 분단의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고성. 그 묵직한 사연들이 곳곳에 아로 새겨져 있다. 강원도 양양과 북한의 원산을 이어주던 동해 북부선 철도의 종단점 제진역. 6.25 전쟁으로 사라졌던 역은 지난 2007년 남북 합의를 통해 금강산까지 가는 철길로 이용되면서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7년이 넘도록 운행이 중단된 상태. 이제는 황량함만 남았지만 통일이 된다면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여기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진에서 시작돼서 그 북한의 이제 금강산 청년역을 통해서 원산까지 연결돼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여기서 그 화물을 싣고 낮은 선봉을 건너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 그러니까 TSR을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데 한 열흘 걸린답니다. 열흘 걸리는데 그러면 물동비가 전략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배로 갈 경우 부산항 또는 이 인천항에서 배를 가면은 한 달 걸린답니다. 그럼 물동비가 굉장히 전략이 되니까 그렇게 통과가 될 경우 여기가 화물의 전쟁 기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건 이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야죠. 서로 이 협의가 잘 돼야 되겠죠. 통일의 전진 기지로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제진역. 북을 향해 내뻗은 철로는 언제든 그 밝은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남북으로 나뉜 분단군으로 그 서러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고성. 하지만 사람들은 평화의 길로 함께 나가며 차근차근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그 간절한 바람들이 머지않아 통일의 꿈을 앞당기길 기대해 본다.